네, 지금부터는 단일 출발점 최단 경로 찾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지금부터 다룰 요 알고리즘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출발점에서 최단 경로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된 가중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웨이트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중 그래프에서 특정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식당을 가는데 식당까지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더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건 이들 중에 가장 빠른 경로가 뭐냐? 요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당까지 혹은 집에서 편의점까지, 집에서 은행, 집에서 영화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자, 저희가 흔히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마 컴퓨터 하다 보면 이 다익스트라라는 사람 관련된 자료를 이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이 사람 관련된 알고리즘도 여러 개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일단 출발 정점 V0로부터 자, 여기 보면 출발 정점인데 얘를 V0라고 할 거예요. 요거. V0로부터 가까운 순서로 다른 정점들까지 최단 경로를 이제 찾습니다. 쫓아가면 이제 계속 찾는 거죠. 진행 과정을 보면 i번째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V0에서 가장 가까운 n-1개의 정점들까지의 최단 경로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펼쳐 나가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내는데, 자, 만약에 V0라고 하는 이 정점들과 최단 경로들 상의 간선들은 주어진 그래프에서의 뭘 만들 거냐, 부분 트리를 이제 형성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트리 형태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시점이 됐을 때는 이렇게 트리에 포함된 정점들이 있고요. 아직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정점들이 있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T라고 하는 요런 그 트리가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였는데 얘네들을 이제 자꾸 이어서 만들어내면서 이제 T를 구해낼 거고요. 이게 0번부터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하는 거죠. 그래서 Ti 내에 있는 정점들에 인접한 요런 것들을 이제 찾습니다. 가장자리 정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정점은 내가 이 시점에서는 여기랑 갈 수 있으면 요 두 개가 가장자리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들의 인접이란 뜻은 노드하고 노드가 이렇게 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인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접 행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점과 간선의 관계는 근접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장자리 정점들 중에서 이제 찾게 되고요. 모든 가장자리 정점 U에 대해서 이런 가장자리 정점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U라고 치자고요. 자, 이런 정점 U에 대해서 U에 인접한 트리 내의 정점까지 정점 이런 V까지의 거리를 이제 W로 표현할 건데 이 웨이트죠, 웨이트. 그러면 U하고 V 사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출발 정점에서 이 출발되는 정점에서 여기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디스턴스, 그러니까 DV라고 하는 요 거리에 대한 그 V까지의 거리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합을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얘에 대한 이제 최단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U에 인접한 트리 내의 정점들이 U에 어떤 U라고 하는 데에 인접한 트리 내의 정점들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렇게 지금 보듯이 이렇게 여러 개일 경우에 각 인접 정점에 대해서 합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들 중에 가장 작은 합을 갖는 가장자리 정점을 트리에 이제 추가하고 그 다음 정점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좀 이따가 본격적인 예를 보면 되게 간단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대요. 자, 얘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지나왔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래요. 이만큼이 3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DW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4였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경로를 탈 건지 이 경로를 탈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자, 물론 여기에도 각각의 비중이 걸려 있고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미 계산된 경우에 이렇게 V의 거리하고요, W까지의 거리가 이제 계산이 된 경우에 U까지의 거리, 여기 distance U라고 하는 애를 DU라는 애를 구할 때는 이들 중에 작은 값을 구합니다. 어떤 작은 값이냐면 DV까지의 값하고요. 그리고 여기 V에서 U까지의 값, 요거를 더한 값하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갈 때 여기 DW에다가 요 2까지 더한 요 두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작은 값. 실제로 봤더니 얘는 3에다 1이니까 여기가 4고요. 얘는 4에다가 2니까 6이죠.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얘가 작네, 그죠? 얘가 작으니까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4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거 막 넘어가네요. 네, 얘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경로를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어쨌건 트리에 이제 붙겠죠. 그러면 여기 6까지의 최단 경로는 요게 이제 최단 경로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 또 다른 애가 하게 되면 이 거리가 다시 갱신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조시점까지,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니까, 탐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계산을 할 때는 계산된 애들의 최소값을 이용해서 그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제 해보면 1단계에서는 일단 저희가 출발 정점을 요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로로 생각했을 때 나의 가장자리 정점, 여기서 이제 인접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정점은 4번과 1번이 있어요. 자, 근데 0에서 1번으로 가면 디스턴스가 2고요. 여기 보면 2고, 여기서 1로 가면 7입니다.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얘 최소니까 얘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트리에는 요렇게 거리가 이면서 요렇게 트리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일단은 여기까지 구해놓은 거리가 지금 2라는 거를 일단 저희는 알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그 다음에의 가장자리를 보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얘가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길이 뚫렸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자리 정점은 여기 보면 2번이나 4번이 나타나는데, 일단 출발 정점은 여기서 이제 출발이거든요. 출발이니까 얘가 0에서 1로 와서 4로 가는 경우하고 0에서 1로 와서 2로 가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는 1에서 2로 가는 경우예요. 이건 경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2에다가 5를 더하니까 여기는 이제 값이 7이 되고요. 여기는 2에다가 1을 넣으니까 여기까지 요 4번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길은 짧아도 막 이게 산길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웨이트가 7인 거고, 여기는 좀 돌아가지만 이게 길이 굉장히 좋은 고속도로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웨이트가 3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고 이제 여기를 가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최소의 경로는 이제 3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처리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갔더니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됐고 여기 됐고, 그럼 여기 입장에서 이제 가장자리들을 봐야죠. 가장자리는 지금 보면 얘는 이미 갔던 곳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나의 가장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 3번을 가장자리로 이제 보는 거죠. 만약 2번으로 간다면 2번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0번에서 1번으로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0번에서 1번으로 와서 2번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0번에서 1로 가는 길은 이미 빠르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2번으로 가는 길로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0번에서 1번, 2번으로 그냥 바로 가서 2하고 5로 만들어서 여기가 7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고 1에서 4로 가고 4에서 2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로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얘는 6이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의 경우는 얘가 더 짧은 거리죠. 요거를 이제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지금 요 경우를 여기를 택하는 경우로 이제 트리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처리해야 되겠죠. 이제 요게 남았는데, 자, 나는 지금 요렇게까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까지 이동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요 경로가 보이고 여기서 요 경로가 보이는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따져볼 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거나, 이거 아직 안 가본 길이지만 여기를 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안 가본 이 길을 택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져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0143 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거 좀 두껍게 할까요? 0143 이렇게 가는 길로 갔더니 여기 있는 216 이렇게 해서 9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0에서 1로, 1에서 4로, 그리고 4에서 2로, 그리고 이제 요 길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3에 도착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요건 실제로 더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어쨌건 짧았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더 기니까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더 짧은 길이죠. 더 짧은 길이라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가면 10을 차지하니까 이건 택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로 전체 길이 9인 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는 그 최종적으로 이런 트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0에서 1로, 1에서 4로, 4에서 3으로, 4에서 2로. 그리고 여기까지 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갈 때 이 길이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고요.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여기까지 최단 경로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여기까지 최단 경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길들을 찾아내는 게 뭐야?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 놓은 그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인 거 봤으니까 자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자 n개의 정점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정점이 있죠. 자 그래서 정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뭐 이게 앞에 스토리에 의하면 집, 편의점, 식당, 은행, 영화관 뭐 이럴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제 숫자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의 정점 번호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0번부터 해서 n번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n보다 작으니까 n-1번까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작 정점을 0번으로 주니까. 자, 출발 정점은 보통 0번을 출발 정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출발 정점을 잡고요. 정점 i에 di하고 pi를 지정합니다. 자, di는 이런 건 정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di는 뭐예요? di는 출발 정점에서 각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의 거리를 계산해요. 만약에 0에서 0으로는 뭐예요? 제로고요. di를 했는데 걔네가 이제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는 요 놈하고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그 곳까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걔네들을 이제 무한대로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무한대의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뭘 써요? 되게 큰 숫자, 뭐 999, 뭐 이런 숫자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지 않은 수로 무한대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PI라고 하는 애.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마다 요거 맨 처음에 요거를 지정해야 되는데, 자 PI라고 하는 거는 출발하는 정점에서 각 정점까지 최단 경로상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요 P라는 건 페어런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 정점에서 각 정점까지 최단 경로상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점. 그러니까 트리에 있어서 부모 노드의 번호를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i가 0번이거나 만약 트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점이라면, 아직 연결이 안 된 정점이라면 마이너스 1 값이 체크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노드 번호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어진 그래프는 인접 행렬 W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이제 알고리즘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노드가 n개면 n/n짜리에 이걸로 나타내는 게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뭘 해요?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링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사실은 뭔가 관계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노드 하나에 몇 개가 연결이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매트릭스로 하면 여기 있는 0번하고 뭐 예를 들면 1, 2, 3, 4번이 있었다. 얘네들 연결이 있으면 여기를 이제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1로. 뭐 true나 false로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링크 값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링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게 관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저희가 보기 좋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마치 막 이렇게 연결 잘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트리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좋은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노드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인접 행렬로 누가 누구랑 연결됐는지를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알고리즘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1단계, 2단계 막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진행할 때 지금 그 중에 2단계의 결과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면 이렇게 된대요. 자, 맨 처음에 있던 0번 정점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시작했었던 이 0번 정점은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저도 그림이 좀 헷갈린다. 어쨌든 요렇게 정점이 있었잖아요. 요 정점. 요 정점을 갖고 와가지고 요 정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요렇게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일단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자, 그때까지의 거리는 얘가 계산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으로의 거리는 제로니까 그냥 이렇게 놓는 거고요. 부모는 0번째 노드의 부모는 마이너스 1로 넣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쪽을 택했잖아요. 이쪽을 택했고 거리는 2고 그러면 여기 정점 1번에서 저희가 바라볼 때 여기에 있는 2라고 하는 거는 요 간선의 거리예요.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이 2를 여기에 이제 보관하는 거고요. 요 배열이 그걸 보관하는 거고 요 P1이라는 거는 요 놈의 부모가 누구냐? 요 놈의 부모가 누구냐? 노드 정점 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0번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쪽에 있는 애랑 얘가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정점 4번이었나 봐요. 얘가 0번이고 정점 1번이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3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를 3이라고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D4는 3이라고 들어간 거죠. 결국에 이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D1에다가는 2라고 들어간 거고 D4번에다는 여기가 1, 2, 3, 4, 4번에다가는 3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D라는 배열이고 그 다음에 P라는 배열은 부모가 누구냐 이걸 관리하는 배열인데 당연히 그 노드 개수만큼 있겠죠. 근데 맨 처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여기는 0번이라고 해서 0번이 내 부모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4번에서는 1, 2, 3, 4 4번에서는 여기 1이라고 해서 내 부모가 1번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걸 읽으면 내 부모는 0번이구나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점 3번과 정점 2번은 뭐 어쨌건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죠. 1번에서부터는 연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여전히 무한대이면서 부모는 결정이 안 됐어 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1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열을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값을 업데이트를 이제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D라는 배열과 P라는 배열이 저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트리에 추가할 정점 U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U 에스트리크라고 하는 애를 선택한 후에 연산을 하는데, 첫 번째는 U 에스트리크를 가장자리 정점에서 트리 내에 포함되는 정점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얘를 이제 포함을 시킨 다음에, 자, 이 U 에스트리크에 인접한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각 가장자리 정점 V에 대해서 조건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요 거리라는 거는 이전에 있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이전에 계산이 돼서 10 이런 값이 있는 거리일 수도 있죠. 혹은 여기에 예를 들면 거리가 있어서 3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건
그리고 거기서 V까지의 웨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라는 정점까지의 디스턴스를 구해내고요. 아까로 치면 이렇게 뭐 내려오는 그런 애가 있었죠. 혹은 지금 보면 이렇게 가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 만약에 어떤 V라는 정점이 뭐 하나 있었다. 아니면 U라는 정점이 있었다. 뭐 이러면 걔네들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얘랑 기존에 있던 여기까지의 거리하고요. 요 비중이 붙은 요 놈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U까지 어떤 상황이 있냐면 기존에 그냥 0번에서 뭐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뭐 이렇게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여기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를 U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뭐 예를 들면 거리가 요거에 해당될 거예요. 그럼 뭐 5면 5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10 이렇게 있었다고 칠 수가 있잖아요. 다이렉트하게 오는 애가 있어서 이렇게 10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여기 U 프라임 U 프라임이 아니라 U 에스트리크랑 요 V까지의 요 웨이트가 여기에 뭐 3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기존 길보다는 이렇게 뚫어서 온 길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짧다면 지금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V까지의 거리는 DU까지의 거리에다가 요거를 합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V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 V에 있어서 부모에다가 U 프라임에 대한 애를 넣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게 수식을 보면 좀 많이 헷갈리는데 천천히 잘 따져보면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실제 알고리즘이 되는데, 자 보면 맨 처음에 그 T라고 하는 애를 공집합으로 만들어 놓고요. 일단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0번에서 n-1까지 이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디스턴스는 다 무한대로 다 해놓고요. 페어런츠는 다 마이너스 1값으로 다 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시작 정점을 0번으로 세팅해 놓고요. 거리를 0번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 보통 T라는 집합인데 이제 트리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막 붙일 거잖아요. 이렇게 붙이는데, 이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으면 이게 저희가 보통 뭐죠? 카디널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트리에 들어간 노드의 개수를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걔가 n보다 작으면 계속 이걸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리에다가 계속 저희가 이거 추가하면서 이제 만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돌리는 건데, T에 포함되지 않은 정점들 중에 배열의 뒷값 요소 값이 가장 적은 U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U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걔를 트리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에서 1로 연결된 애가 이제 하나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에 대한 처음엔 공집합이었는데 얘가 이제 붙으면서 T 집합 안에 U라는 애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붙는 거죠. 그리고 카디널리티를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리에 새로 추가된 정점에 인접된, 보면 트리에 추가된 정점에 인접된 정점들의 출발 정점으로부터의 최단 거리를 이제 갱신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아니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걸로 들게요. 아까 여기로 2가 있고 여기가 얼마예요? 뭐
여기가 뭐 1이 있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4였다. 그러면 사실은 요 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0번이고 얘가 1번이고 이게 4번 노드였다면 이 4번 노드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는 4였단 말이에요. 그죠? 4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무한대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인접한 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해서 거리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 1번, 2번을 통해서 이제 4번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물어보는 거죠. 그 V라는 애가 T에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기존에 없었다면, 그죠? 없으면서 동시에 U하고 V 사이의 웨이트가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이제 간선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U까지의 디스턴스가 무한대보다는 작고, 그죠? 그리고 요 U까지의 거리하고요. 이 비중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존에 있던 V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이제 V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저희가 요걸로 DV로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U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U까지의 온 거리 요거 2하고요. 아까 2였나요? 2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가 이제 4가 있었단 말이에요. DV는 4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W에 여기 U하고 V 사이의 웨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이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지금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였다면, 그죠? 이런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여기 DU까지의 거리도 무한대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이들 사이의 거리가 있었고, 그죠? 그런 이런 조건이 이제 다 만족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 U하고 V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웨이트가 있는 거죠. 0은 아닌 그런 웨이트가 있는, 지금 현재는 1이니까 이런 상태가 있었다면 난 어떻게 해요? D까지의 거리를 DU의 거리에다가 요거의 거리로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 DV의 값이 4였는데 이제는 여기까지의 값이 2고 요 값이 1이니까 합치니까 DV의 값이 이제 V의 값이 얼마가 돼요? 이제 3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업데이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의 부모가 누가 되는 거예요? U가 부모가 되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있던 애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딱 그 상태가 뭐예요?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그죠? 여기까지 거리는 요걸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츠는 1번이 페어런츠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돌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최단 거리를 이제 다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면 이제 나중에 시간 복잡도를 보면 기본 연산 뭐 그런 데서 뭐 어쨌건 요 10번에 대한 조건 확인을 이제 매번 하는 거고요. 이거 개수만큼 이제 하겠죠. 그리고 9번에서 12번에 있는 요 연산도 어떻게 해요?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연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의 모든 정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뭐 n의 2승 정도. 그러니까 뭐 노드가 너무 많으면 쓰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적정한 선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봤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소스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쇼티스 패스 요거 이제 찾는 거죠.
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한대값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값을 하나 놨고요. INF라고 해서 상수값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인접 행렬을 만들죠. 인접 행렬을 만드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0번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0번, 여기가 1번, 여기 2번이었나요? 4번이었나요? 그게 헷갈리네. 지금 요거상으로 보면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 모르고 여기 있는 애가 아까 전에 보면 얘가 이제 4번인데 여기 거리가 7, 여기가 2인 상태예요. 자,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리가 2고요. 자기 자신으로는 0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여기를 이제 3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3번으로 가는 애의 거리가 5고, 그죠? 3번으로 가는 애가 5고, 요거죠, 요거. 그리고 4번, 아니, 얘가 2번이죠, 2번으로 가는 애가 5고, 3번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으로는 1이고,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봤더니 얘 입장에서는 1번으로 가는 길은 없고요. 인피니티가 나오고, 2번으로 가는 건 5로 연결돼 있고, 2번 자체니까 0이고, 여기서 요로 이동하는 게 4고요. 여기서 요로 이동하는 게 3인 거리를 갖는 애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요걸 보면 이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얘가 이제 3번 입장에서 보면 1번이나 2번으로,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0번과 1번으로 갈 방법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2번으로 가는 게 4로 미리 들어가 있고, 3번은 자기 자신이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6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네요.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이미 다 결정돼 있겠죠. 뭐. 그러니까 1번으로 가는 건 7이고, 그러니까 0번으로 가는 건 7이고, 1번으로 가는 건 1이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는 건 3이고, 4번으로 가는, 여기 3번으로 가는 거는 6이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0이고, 여기 다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에 다익스트라를 불렀더니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배열이랑 이런 것들을 쫙 해서 얘가 뭐래요? 여기 디스턴스의 이제 최대값, 우리 아까 무한대로 다 넣는다고 했죠? 무한대에다가 트리하고 페어런츠에다가 이제 제로값 이렇게 일단은 다 넣어요. 자, 그리고 일단 그 시작점에 대해서 일단 제로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단거리 구하는 find mean distance라는 함수를 하나 더 쓰는데, 요 함수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그 거리 중에 제일 짧은 애가 있는 곳에 대한 그 인덱스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요런 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만든 애 중에 이렇게 디스턴스라고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최대값 막 이렇게 막 쫙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트리 배열에 대한 것도 여기 보면 트리 배열은 이제 불리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쫙 되어 있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요렇게 값들을 이렇게 넣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넣었을 때 여기 U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그
거리 갱신하는 거. 사실 요게 제일 핵심이죠, 요게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놓고요. 지금 얘네들 구하는 것들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까지 설명하면 사실 앞에서 다 한 거거든요. 다 한 거고 소스가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이제 돌려보시고 제가 이제 디버깅하던 방식대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듯이 이렇게 각각 정점에서의 거기까지 가는 경로까지 얘가 이제 구해오는 거거든요. 경로고 그때의 거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구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 그려주는 또 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바에는 J그래프 뭐 이런 애가 있어서요. 그거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제 노드하고 엣지를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그려낼 수가 있고요. 걔네들에 대한 이제 최단 경로도 이제 쫙 표현하는 애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경로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로 출력하는 부분도 지금 얘가 어떻게 이렇게 찍혀 나왔는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뒷부분은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까지 해서 그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찾는 그 알고리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뭐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손으로 하는 건 쉬운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할 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프로그램 해서 이해해 보시고요.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했던 냅색을 그 탐욕 기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